안녕하세요. 친환경기술연구소의 정탄소장입니다. 오늘은 BRF2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전에 1편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2달간 군이 부계면 동산리에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현황하고 실정하고, 또 한평에 학조대사님 농장에 저희들이 한 대를 설치.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 게 바로 학조대사에 있는 농장에서, 유기농 농장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환기 유기농 농장입니다. 왜 유기농 농장에서 BRF2000을 설치하는가? 지금까지 BRF2000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아마 배양기에서 한두 번 새로운 제품을 고안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알아주는 학조대사 정은영님의 새로운 사과 농장에서 BRF2000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두 분이 정은영 사장님하고 우리 정 교수님이 현장에서 대담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잠시 여기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두 분 이야기하는 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미생물들이 따로따로 떠다니다가 광합성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모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렇게 모이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밀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서로 공존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럼 한번 정은영 사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단맛이 나는데 단맛은 근데 신맛은 거의 없고 단맛이.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더라고요. 문제는 이 사과가 뭐죠? 전부 소로 중에 아버렸거든요. 아니 이거 착색이 대파는 아니지. 제가 이게 심사 다니면서 유기농 사과 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유기농 사과 생산한다 하니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경험 속도가 알아요. 통광에 좋아요. 작년에 왜 유기농업에서 BRF2000이 필요한가?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은 식사는 왜 하는가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같은 한 끼라면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미생물들이 도와주면, 우리 밥 먹고 야구르트 하나 먹죠. 유산균 음료 먹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이 식물한테 도움되는 이런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BRF2000을 통해 가지고 배양된 미생물을 가지고 농장에 뿌려주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식물의 영양 이용률을 그때 외부 주입 재료 기준입니다. 식물은 외부 주입 재료로 다 크는 게 아니고 탄소동화작용이 주를 이뤘습니다만, 주입량 마이너스 이용률을 해버리면 지금 대략 한 5%에 10% 전후로 용탈되거나 기하되어 손실된다고 합니다. 이용률이 굉장히 낮죠. 용탈되는 영양을 잡자 바로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미생물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옆에 상단 사진을 보시면 저게 있죠. 보시게 되면 한쪽은 부피가 좀 적죠. 같은 무게입니다. 한쪽은 물이 맑고 부피가 많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효과가 바로 미생물을 떼알 구조로 만들었을 때의 효과하고, 일반적인 토양이 단립 구조로 되어 있을 때의 차이를 확실하게 효과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하고 원포인트를 살포한 게 바로 아래의 사진입니다.
왜 유기농업에 BRF 2000이 필요한가? 지금 이 우리 사용법에 대한 올라온 사용법 자로 구조에 대한 올라 안 해설입니다. 첫 보이죠? 번째입니다. BRF 2000은 유효 용량 2000리터입니다. 만약 BRF 1000이면 1000리터일 거고 3000이면 3000리터입니다. 구조는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 보면 팽창 탱크가 있습니다. 가온을 하게 되면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팽창 탱크가 있고, 공기를 공급하는 라인 있고, 공기 공급하는 라인 옆에 있는 게 자재 공급 라인입니다. 발브 양쪽을 닫고 자기가 공기가 필요하면 공기 발브를 열어주면 되고, 재료를 되고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바로 다른 발브를 닫고 이 발브를 열어주게 되면 재료는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아날로그 온도계. 왜 그럼 모든 게 뭐 전자 제품이 좋겠지만은 전자 만약이라 하는 거 하기 때문에 온도계는 2개로 설치해뒀습니다. 디지털 온도계, 아날로그 온도계. 그다음 밑에 보면 하단에 있는 두 라인이 있죠. 그게 바로 전기 히터를 꼽은 것입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공기가 막 끌어오를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공기 주는 배관이 장치가 없습니다.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펌프에 압차를 이용해서 공기를 충분히 교환합니다. 여기에서 공기가 한 10ppm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기본적인 안의 구조입니다. 기포가 많이 올라오죠. 동영상에서. 구조는 사진과 같습니다. 안이 깨끗하게 세척해 처음 쓰실 때든지 아니면 미생물 배양하고 나면 항상 세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의 높이는 공기 주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기 공급 라인이라고, 거기에 보면 서로 물은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 높이를 알 수 있겠죠. 이럴 때 팁입니다만은 재료를 다 섞고 나서도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펌프를 공기를 초기에는 좀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공기에 따라 물이 싹 사라집니다. 그럴 때 공기가 사라지면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로 공기도 안 들어가고 외부에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재료 공급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재료나 물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 유기농, 왜 BRF 2000이 필요한가? 사용법 구조 해설 두 번째입니다. 미생물 배양기에는 배양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온도가 위에 보면 이 배양기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히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 보호장치가 없는 게 있고, 하나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워터사켓이 있는 게 있습니다. 가열 히터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상용 히터는 워터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 히터를 가동하실 때는 청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용할 때는 하시면 히터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꼭 그걸 갖다가 밑에 하단에 있는 스위치를 갖다가 꺼 주십시오. 가열 히터는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것은 히터가 타버립니다. 꼭 청수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BRF 2000의 기능 재료, 미생물 베이지 앤더 발효 재료, 자동 공급입니다. 분말이 아닌 액상 재료는 자동 공급이 가능합니다. 옆에서 쭉 빨아 들어가는 거, 처음에는 한 통 200리터, 40리터 가득 들었습니다만은 다 빨려 올라가고 밑에 저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말은 액상을 희석해서 펌프 상단에 있는 하부 배관을 개방하고 펌프를 가동하면 공급됩니다. 아까 재료 공급관이라고 말씀드렸, 밑에 하단에 사진에 되어 있습니다. 공기 공급이 필요하면 하단 발브를 잠그고 상단 발브를 열고 펌프를 가동하면
완전히 그 공기가 공급됩니다. 만약에 미생물 배양할 때는 공기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재료만 그 라인에 있던 물만 딸려드리면 바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펌프를 중단시키면 계속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 성분 추출 방법으로는 고형 재료, 특히 고삼, 언냉, 입등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고기, 군맛, 분말이든 일단 삶아가지고 할 경우 자료를 넣어가 이용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림과 같이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연결걸레가 위에다 묶어둡니다. 묶어두면 한 며칠 호기 발효하고 나서 올려버리면 그게 추출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을 넣어가 추출해도 많은 그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만약에 알코올이나 뭐 다른 어떤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할 때는 가열하면 더 효과적인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추출이 다 끝나고 나서 온도를 올려주면 알코올이 날아갑니다. 필요한 성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석 및 후숙 발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료를 공급하면 완전하게 희석되게 한 30분 정도 교반하면 재료를 넣었다. 그러면 뭐 공기를 차단하든 안 차단하든 계속 연속적으로 한 30분 주면 어느 정도 골고루 다 풀리게 됩니다. 화학 비료, 수용성인 경우 미생물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럴 때 사용량은 한 2분의 1까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넣으시면 되니까. 그거는 제 블로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인정에 따라 제조해야 합니다. 유기농은 일절 농약은 못 쓰죠. 무농약도 못 씁니다. 그러나 GAP 같은 경우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도 사용량의 3분의 1까지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기물 자재는 자재에 따라 후숙 벌레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통들 있으면 이거는 앞전에 뿌리고 남은 겁니다. 저걸 놔두고 한두 달 놔둬도 되고 아니면 내년에 쓰셔도 돼요. 사용 주의사항으로서는 물을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꼭 접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계하고 옆에 있는 펜스나 이런 데 있는 철제하고 땅에 있는 거 나누어 주면 상당히 제일 좋은 거는 구리봉을 하나 묻어주면 좋겠죠. 그런 안전한 농업 하시는 분들은 접지 한 3종이나 2종 정도 되는 접지를 주변에 전개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고 하나 꼽아두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안전사고에서도 좋고, 아카리 성분은 부품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나 칼슘 같은 거 녹일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좀 해보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더 좋습니다. 성분 전이율이 높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양을 자주 나눠 물 줄 때마다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본 제조기는 개인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된 소리지만 우리 농촌 인심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내 거는 내가 쓰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친환경기술연구소와 녹색연합은 BRF 2000에 사용할 재료를 공급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드리는 재료는 비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재료로 드리는 것은 직접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퇴비를 만든다든지 액비를 만들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작물에 따라 사용할 재료를 공급합니다. 시기별, 작물별로 따라 설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무를 하고 사과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시기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번 저한테 전화 주시든지 제 블로그를 보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 관리자에게 한번 의논해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농부에 비해 2분의 1 수준의 경비로 한계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별 책임 사원들이 방문 함께 할 것입니다.
BRF 2000 사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토양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동적으로 비료 효과를 높여줍니다. 병충해를 감소시킵니다. 8월 8일 군이 동산리에서 사과 홍로 당도를 측정한 결과 14.5브릭,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죠. 측정됐는데 다른 밭에서 했을 땐 15.5까지 거의 16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도를 이 비 오는 와중에 상당히 높다. 배를 5년간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밑에 그 그림 하단에 있는 게 바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인 개발과제 영암군 겁니다. 영암에서 했는 기능성 배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북 군이 80 은하수 농장 사용기입니다. 6월 초부터 제가 실증 실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여기부터 해봤습니다. 왜냐 여기부터 해가지고 해야 멀리 계시는 뭐 전남이나 경남 같은데 아니면 경기도 같은데 또 완전히 효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올 기계는 통신까지 다 되기 때문에 농장에 대한 출입자를 감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CCTV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센서도 이렇게 토양 이시라든지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토양을 언제 해주면 돼? 또 펌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며칠 날부터 살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5브릭스로 촬영이 되었지만은 측정이 되었지만은 안에서 제가 잴 때는 15.5, 16까지 가까이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유형미생물 화학비료, 유기질 비료 등을 발효해서 유기비료차, 컴포스트 T를 만들어가 시비 해가지고 지금 6회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 내년에 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에 있는 동네에, 동산리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을 보고 또 효과도 보고 그럴 때까지 했는 사과에 대해서 품평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또 농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계속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멋있는 과일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기농 계통의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화학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년 이상 해보면 보니까 저희가 해왔던 게 상당 부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절충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다시금 저희들이 제 경험을 위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 경험 위주로 또 5분의 동산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